아침마다 얼굴을 보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소리가 사실은 피부가 깨끗해지는 소리가 아니라 피부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며칠 전 진료실에 찾아오신 71살 김옥자 여사님도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누구보다 깔끔하기로 소문난 분이었고 하루라도 목욕탕에 가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실 만큼 청결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거친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비누 거품을 잔뜩 내서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닦아내야만 속이 시원하다고 믿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여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피부는 잘 익은 홍시처럼 열이 올라 있었고 눈가와 입가에는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진 자국이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울먹이며 저는 누구보다 깨끗하게 씻고 사는데 왜 피부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며 조심스럽게 설명드렸습니다. 보호막이 거의 사라지고 수분이 모두 빠져나간 일종의 화상 같은 상태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피부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를 믿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김옥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세게 문지르지 않는데도 왜 얼굴이 당기고 가렵지? 그런데 문제는 힘의 세기가 아니라 습관의 방향입니다. 여사님의 경우는 조금 극단적이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계신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이 바로 알칼리성 비누로 얼굴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는 원래 약산성 상태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마치 흙이 적당한 산도를 유지해야 꽃이 잘 피듯이 피부도 일정한 pH를 지켜야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냅니다. 그런데 일반 비누는 pH가 9 이상으로 강한 알칼리성을 봅니다. 이 비누를 얼굴에 바르는 순간 피부는 균형을 잃고 회복을 담당하던 작은 일꾼들, 즉 효소들이 일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 효소들은 세라마이드라는 피부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만드는 존재들인데 이 공장이 멈추는 순간 벽돌담이 허물어지듯 피부 장벽도 틈이 생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세안 후 보드득 소리가 나야 깨끗해졌다고 느끼지만 그 소리는 사실 장벽이 무너져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산뜻할지 몰라도 피부는 내부에서부터 메마르고 약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옥자 여사님도 비누 거품을 내어 얼굴을 문지를 때마다 이 작은 공장이 멈춰 있었고 그 결과 피부는 더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 습관 또한 연달아 피부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때밀기 습관이 어떻게 피부를 더 깊이 상하게 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누로 무장 해제를 당한 피부는 더 이상 외부 자극에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다른 공격이 이어집니다. 바로 두 번째 잘못된 습관, 때를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옥자 여사님은 얼굴도 몸처럼 매끈해야 한다며 매일같이 거친 수건으로 얼굴을 밀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얇아진 유리창을 솔로 문지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에는 각질층이라는 보호막이 존재합니다. 마치 기와 지붕처럼 겹겹이 쌓여 외부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젊었을 땐 이 각질층이 20장쯤 되어 튼튼하지만 나이가 들면 10장도 채 남지 않게 얇아집니다. 그런데 이 얇아진 지붕을 강제로 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새고 바람이 들이치듯 피부에도 균열이 생기고 외부 세균이 침투할 틈이 벌어집니다. 특히 나이 든 피부는 회복 속도가 느려서 한번 벗겨낸 각질은 쉽게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피부는 금세 건조하고 거칠고 가려운 상태로 이어집니다. 김옥자 여사님의 경우도 매일같이 얼굴을 밀면서 피부 지붕이 사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습관만으로도 피부는 이미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 없이 하고 계신 세 번째 습관, 바로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이제 그 위험성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누로 장벽이 무너지고 때밀기로 지붕이 사라진 상태에서 마지막 일격처럼 피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로 닦아야 개운하다고 느끼시지만 이 개운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상이 숨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기름 묻은 그릇이 뜨거운 물에 잘 닦이는 이유, 바로 기름이 열에 녹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천연 보습막, 즉 피지막도 같은 원리입니다. 40도가 넘는 물로 얼굴을 씻으면 그 소중한 기름막이 고스란히 녹아 하수구로 흘러가 버립니다. 젊었을 땐 피지선이 활발해 금방 다시 기름을 만들어내지만 이른이 넘으면 피지 분비량은 20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기름이 거의 나지 않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남아있는 보호막까지 씻어내니 세수 후 얼굴이 찢어질 듯 당기고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는 겁니다. 김옥자 여사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에 얼굴을 헹궈내며 남아있던 피부 보호막까지 모두 잃어버리셨습니다. 결국 세안 후 아무리 비싼 로션을 발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피부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습관이 반복되면 피부는 매일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와는 정반대의 자연스러운 회복 방법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부엌 냉장고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피부 회복의 열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세 가지 습관으로 지친 피부를 되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세정제가 아니라 더 부드러운 회복 루틴입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은 욕실이 아닌 부엌 냉장고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김옥자 여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목욕탕은 잠시 잊으시고 아침엔 우유부터 꺼내세요. 첫 번째 루틴은 아침 세안에 우유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는 마시는 걸로만 생각하시지만 피부에 양보했을 때 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약간 지난 우유가 있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유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천연 효소들이 밤새 건조했던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입혀주고 묵은 각질을 자극 없이 녹여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차가운 우유를 화장솜에 적시거나 손에 덜어내어 얼굴 전체에 1분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것입니다. 이때 따로 문지르거나 비비지 않아도 우유 속 성분이 피부를 자연스럽게 정돈해줍니다. 이후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면 됩니다. 이 짧은 1분이 피부에는 마치 기름칠처럼 작용합니다. 전날의 건조함을 진정시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탄탄한 보호막을 다시 세워주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천연 비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피부에 쌓인 하루의 먼지와 노폐물을 자극 없이 녹여내는 쌀겨 오일 세안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우유 세안으로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셨다면 저녁에는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먼지를 말끔하게 정리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누 대신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노폐물만 골라 녹여주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바로 쌀겨 오일 세안법입니다. 마트 식용유 코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미유나 미각유가 바로 쌀겨 오일입니다. 이 오일에는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노화를 늦추고 피부톤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은 기름으로 지우는 것이 가장 잘 지워지는 법이죠. 사용법은 꼭 순서를 지켜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른 손에 오일을 500원짜리 동전만큼 덜고 물기가 없는 얼굴에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1분 정도 롤링합니다. 이때 모공 속 피지와 먼지가 오일에 자연스럽게 녹아 나옵니다. 다음 단계가 핵심입니다. 손끝에 약간의 물을 묻혀 다시 얼굴을 문지르면 오일이 우윳빛으로 변하며 유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오일이 노폐물을 감싸고 깨끗이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유화 없이 헹구면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오일 세안까지 마치면 이제 마지막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산도 균형을 맞춰줄 쌀뜨물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쌀겨 오일로 하루의 묵은 때를 부드럽게 지운 후 피부를 진정시키고 마무리하는 과정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쌀뜨물 세안입니다. 옛날 궁중 여인들이 피부를 가꾸기 위해 사용했다는 이 방법은 지금 우리 피부에도 여전히 유효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쌀뜨물은 쌀을 씻을 때 나오는 뽀얀 물로 그 안에는 쌀에서 녹아나온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전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전분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에 더없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쌀뜨물이 약산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부는 약산성 상태에서 가장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뜨거운 물이나 알칼리성 세정제에 의해 균형이 무너진 피부는 쌀뜨물로 마무리할 때 비로소 본래의 산도를 되찾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쌀을 씻을 때 첫 번째 물은 버리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씻은 물을 세안대에 받아 두었다가 세수 마지막 단계에서 얼굴에 두드리듯 헹궈주시면 됩니다. 헹군 후에는 따로 물로 다시 씻을 필요 없습니다. 수건으로 톡톡 가볍게 눌러 물기를 제거해주면 피부가 은은하게 촉촉한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부를 지키는 3가지 세안 루틴, 즉 아침엔 우유, 저녁엔 오일, 마무리는 쌀뜨물,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루틴을 언제 어떻게 실천해야 효과가 가장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빼놓아선 안 될 보습 타이밍과 제품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아침엔 우유, 저녁엔 오일, 그리고 쌀뜨물로 마무리하는 세안 루틴을 잘 지켜도 보습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옥자 여사님도 처음엔 세안을 잘 따라 하셨지만 보습제를 늦게 바르는 실수로 피부가 다시 건조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것이 바로 3분 골든 타임입니다. 세안 직후 얼굴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이 증발하지 않고 피부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세수 후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닦고 방에 들어가 한참 뒤에야 로션을 바르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면 이미 피부는 수분을 모두 잃고 건조해진 뒤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욕실에서 나가기 전에 물기를 톡톡 눌러 닦아낸 직후 얼굴이 아직 촉촉할 때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의학적으로는 소크 앤 스미어, 즉 적시고 바로 바르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습제를 선택해야 할까요? 수많은 제품 중에서 헷갈릴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3대 1대1의 법칙입니다.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3가지 성분, 즉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이 비율로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장벽 강화 혹은 세라마이드 함유라고 표시된 제품을 찾으시고 가능하면 콜레스테롤도 함께 포함된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술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은 절대 얼굴에 바르지 마세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자극만 줄 뿐입니다. 이제 세안부터 보습까지 하루 루틴이 머릿속에 그려지셨을 겁니다. 끝으로 이 모든 과정을 실천한 김옥자 여사님의 변화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여러분의 실천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루틴을 성실히 실천하신 김옥자 여사님께서는 단 몇 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얼굴이 붉고 갈라진 상태로 고통을 호소하셨지만 세안 습관을 바꾸고 보습을 제때 하신 후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환하게 웃으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진료실 문을 여시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순간 여사님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피부가 마치 기름칠 잘된 무쇠소처럼 윤기가 돌았고 갈라졌던 눈가와 입가도 매끄럽게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요. 친구들이 요즘 무슨 고급 시술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단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바꿨을 뿐인데도 이렇게 피부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를 망치는 3가지를 욕실에서 몰아내세요. 보드득 소리 나는 비누, 때타올, 뜨거운 물. 둘째, 냉장고에 있는 3가지 자연 재료로 세안하세요. 우유, 쌀겨, 오일, 쌀뜨물. 셋째, 3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3대 1대1 보습제로 피부 장벽을 다시 세우세요. 나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아픔과 불편함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가구처럼 피부도 더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빛이 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피부를 소중하게 어루만져 주세요. 3달 뒤 거울을 보며 이제 살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